안녕하세요. 슈필마트의 주니어 오늘의 기술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오늘의 기술인데요.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는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3D 프린터, 빅데이터, 드론 이렇게 4가지 주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페이지에서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이 휴대폰을 보면서 이 4명의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번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보게 하면 여기 있는 어플을 누르게 되면 바로 건강, 운동, 그 다음에 패션, 요리 이렇게 4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이 4가지 항목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부분을만 가볍게 누르는 것으로써 우리가 헬스 트레이너가 얘기해주는 부분으로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요리 레시피를 보면서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플을 이용하면 전문가에 연결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들고 있던 그 휴대폰은 사실은 전화기부터 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화기의 변천사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연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연도를 유심히 보면 지금 발전된 속도가 이때는 굉장히 간격이 좀 넓었다면 지금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는 지금도 이거와 또 다른 부분으로 여러 가지 폴더폰도 나오고 휴대폰의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휴대폰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옛날 전화기와 지금의 전화기가 이렇게 많은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부분을 좀 인식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기의 원래 뜻이 무엇이었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읽어주면 좋겠죠. 자, 근데 지금은 그래서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전화기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 게임기, 신용카드 이런 여러 기능이 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맞춰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물 인터넷이란 뜻은 휴대폰 안에 있는 정보가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생활의 편리한 부분을 찾아보면 좋은데요. 바로 차를 기다릴 때 지금 어느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어디가 막히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요즘은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적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전자기기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밖에 외출을 나와서 시장을 보면서 집안에 있는 냉장고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화도 내가 상상으로 좀 이어서 집에 어떤 물건이 있고 지금 뭐가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똑한 가전제품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기능을 더 넣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런 스마트한 농장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내가 비를 뿌리게 할 수 있는 또 온도를 체크해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다 사물 인터넷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똑똑한 가전들이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눌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야기를 꾸밀수록 좀 재미있겠죠. 그리고 이런 교통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편리한 점을 어떻게 이용할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3D 프린터인데요. 3D 프린터가 가정이나 다뤄본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건설 현장에서도 우리가
뭐 사람이 직접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런 다리를 실제 만들었다고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찾아봐도 좋겠고요. 이 그림이 바로 3D 프린터로 이런 걸 만들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3D 프린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바퀴가 하나 없어져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던 친구가 여기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퀴를 하나 만들어서 3D 프린터를 하면 바퀴를 고쳐서 잘 쓸 수가 있겠죠. 또는 내 발에 맞는 알맞은 신발을 만들거나 아니면 실제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만드는 그런 3D 프린터, 그리고 재료가 필요할 때, 준비물이 필요할 때 바로 이렇게 3D 프린터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구조를 살펴보면 이 열선을 통해서 필라멘트가 녹아서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방법으로 3D 프린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부터 시작해서 점점 쌓여서 어떤 물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순서도를 찾는 것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구가 좀 아쉬웠을 텐데 이렇게 교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3D 프린터처럼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는다면 뭐 밑에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 두 가지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같은 색깔을 놓을 수도 있고 다른 색깔로 차곡차곡 쌓으면서 이런 콘 모양이라던가 병 모양, 그리고 이런 꽃갈 모양,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을 연출해 보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쌓아 올리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면을 좀 학습하는 거로 수학적인 거를 조금 이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부분을 선으로 이어보면서 부품을 좀 찾아보는 시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3D 프린터가 어떻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다리가 다친 그런 오리에 3D 프린터로 똑같은 다리 모양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때도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 남은 하나의 다리를 이렇게 반대편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라는 부분인데요.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 양이 굉장히 방대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것만으로 했을 때도 내가 쇼핑을 할 때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어떤 성향을 분석할 때도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하루에 일어나는 일과를 쭉 지켜보면 나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지하철이나 교통량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출근길을 누가 어느 사람이 어느 걸 더 많이 이용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수학에서 배우는 표와 그래프로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와 그래프도 알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빵가게를 하는 사람이 날씨별로 아니면 종류별로 어떨 때 물건이 더 많이 팔렸는지를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날씨에 따라 판매량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의 일기예보를 듣고 무엇을 더 준비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AI가 학습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력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사례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이 어떤 것을 인식하는지 그러면 로봇이 인식하는 것에 공통점을 찾아서 우리가 수학적인 논리 추론의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인데요. 드론은 아이들이 드론을 직접 날리거나 활동을 해본 친구들이라면 더 재미있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전체 그림에서 드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드론이 지금 여기
누워있는 친구에게 여기 화면을 보여줘서 지금 뭐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더 입체적으로 이 바깥에서도 촬영한 것을 보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달 서비스도 있고, 이거는 정말 첨단으로 몸을 직접 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이 사실은 약간 로봇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을 가면 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으로 이런 뭐 화성이나 어떤 다른 곳에 가서 관찰하는 거나 아니면 뭐 방사능이 위험한 곳에 드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런저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드론의 역사나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런 기사로도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드론의 역할을 이렇게 그림으로 본인 이야기를 꾸며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활동으로 뒤에 있는 이런 그림 컷에 카드를 오린 다음에 이거를 내가 뒤집어서 그 내용과 드론을 연결을 시켜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디어를 좀 내는데도 도움이 되는 활동인데요. 생각지도 않은 부분을 연결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발명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발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 드론으로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설계하는 이야기랑 그다음에 드론을 실제 동영상을 좀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드론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드론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